네, 안녕하세요. 그 생성 모델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소개 다음 사진과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께서 지금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팀을 나눈 지는 한 개월 반 정도 혹은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분자 생성 모델 팀, 그리고 도메인 트랜스퍼, 이미지와 오디오 왔다 갔다 하는 도메인 트랜스퍼 팀, 그다음에 음악을 생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컨디션으로 이모션을 준 팀, 이렇게 해서 3가지 팀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먼저 분자 생성 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팀인데요. 저희는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중에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에 집중을 한번 해보았는데, 정말 간단한 예로 이건 이제 엠리스 데이터 셋인데요.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 이제 두 차원으로 나눠서 이제 x축과 y축 나눠봤을 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레이턴트 벡터의 x축 그리고 y축의 좌표에 따라서 그림이 되게 연속적으로 어떤 피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어떤 화학 구조도 저렇게 레이턴트 벡터의 어떤 위치 혹은 서로의 거리 디스턴스에 따라서 어떤 피처 혹은 구조를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스마일스라고 해서 각각의 분자는 1대1로 대응되는 스트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프 형태, 그러니까 노드와 엣지로 나타내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각각 3가지의 형태를 인코딩 시키고 그리고 디코더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 걸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구하고, 그 레이턴트 벡터가 어떤 화학적인 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지금 이미지 투 이미지를 실험해 보았는데, 여기서 X축과 Y축 중에서 Y축의 차이에 따라서는 어떤 특성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해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레이턴트 벡터 X축의 좌측에 있는 저 레이턴트 벡터로 생성한 그림들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분자 구조 이미지들은 X축의 오른쪽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들로 이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체인 구조를 가진 되게 기다란 분자 구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링 구조, 큰 링 구조라든가 여러 개의 링 구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어떤 피처를 레이턴트 벡터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화학적인 특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화학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레이턴트 벡터에 따라서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2학기 때도 계속 이쪽으로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뿐만 아니라 스마일스 혹은 그래프 형태의 인풋 그리고 아웃풋을 통해서 2학기 때 끝나고 미드업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트 벡터의 분포 혹은 중요한 피처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팀은 도메인 트랜스퍼 팀인데, 두 분께서 심성이 고우셔서 이제 봉사활동을 가셨어요. 해외와 농촌으로.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뭐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동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에게도 음악 작품을, 시각장애인에게도 미술 작품을 이라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음악 작품, 그러니까 슬픈 음악을 슬픈 어떤 그림과 연결시키고, 어떤 기쁜 미술 작품을 기쁜 음악과 연결시키는 도메인 트랜스퍼를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에 앞서서 또 이제 엠리스트로 먼저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 이 왼쪽에서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은 오디오 엠리스트, 그래서 0, 1, 2, 3, 4, 그러니까 0, 1, 2 하는 그런 오디오 엠리스트고,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이미지가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 보시면은 제가 앞서 분자 생성 모델 발표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의 어떤 좌표에 따라서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피처를 가진 라벨들끼리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디오와 이미지를 보시면은 레이턴트 분포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라벨을 가진 분포가 같은 라벨을 가진 애들이 이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거를 같이 서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인코더는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인코딩 시키고 이미지를 인코딩 시키고 이제 저희는 0, 1, 2, 3, 4, 5, 6, 7, 8, 9로 클래시파이어를 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교적 학습이 어려운 오디오 엠니스트 데이터로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코더와 클래시파이어를 둘 다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들은 고정시켜 놓은 채로 이제 이미지 클래시파이 문제를 학습을 시키면 이미지 인코더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그 오디오 엠니스트가 앞서 학습했었던 오디오 엠니스트 클러스터링했던 그 레이턴트 벡터들의 분포처럼 이미지 엠니스트 클러스터링도 비슷한 분포로 이렇게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뭐 아직은 실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기범님께서 이모션 투 뮤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원격 제어 하시겠어요? 네. 아, 네. 네, 일단 저희는 그 이모션 투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감정 컨디션에서 이제 그 감정에 맞는 음원을 생성하는 거를 프로젝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하고 모델을 구성을 한 방법이 어, 일단 모델 자체가 이렇게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컨디셔널 AVA랑 그리고 메일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컨디셔널 그 VA를 학습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모셔널 피처 그 컨디션이랑 그리고 그 음원을 그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든 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같이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이제 그 이모셔널 피처에 맞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그런 형태로 여기 첫 번째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멜게는 이제 여기서 이모셔널 피처를 통해서 생성을 한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그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이제 예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멜겐도 이제 원래 있는 음원을 가지고 와서 그 음원이 제대로 그 멜 스펙트로그램이 제대로 음원으로 돌아가는지를 그 레이블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멜겐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V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간색을 제외한 이 회색 부분이 기본적인 VA의 구조이고요. 여기서 여기 보시는 Y 이 이모셔널 피처를 추가적으로 컨디션으로 넣게 됩니다. 근데 이때 넣을 때 대부분의 그 예제나 뭐 모델이나 어떤 그 논문에서 봤을 때 대부분 다 그 컨캣을 이용을 해서 컨캣을 통해서 붙여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인커더 부분 할 때도 컨캣을 해서 학습을 하고 여기 디코더 부분 학습할 때도 컨캣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메일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생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이모션이 반영이 된 그런 멜 스펙트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모델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멜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멜 스펙트로그램을 오디오로 바꿔주는 겐 모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있던 음원을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서 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오디오로 그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VA에서 나왔던 그 아웃풋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모셔널이 반영된 그런 음원을 탄생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그 컨디셔널 VA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중간에 있었던 이게 그 저희가 생성시킨 그 멜 스펙트로그램 중에 하나인 얘가 패턴만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 성능 자체는 크게 좋지 않게 나와서 매트릭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와서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인풋을 멜 스펙트로그램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로 바꿔서 그 이미지 자체로 사용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학습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VA 인코더 디코더를 그냥 리니어 레이어로 일단 구현해서 한번 돌려봤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어, 정보를 레이어를 통과시키면서 조금 손실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서 인풋을 넣을 때 그 멜 스펙트로그램 이미지가 아니라 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한 그 결과 어레이 자체를 데이터로 사용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VA의 인코더 디코더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현을 해가지고 컨디셔널 컨볼루션 VA를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그 대충 구조는 끝내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멜겐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는 일단 구성을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 진우님이 안 오셔가지고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델 자체는 구성을 완료를 했고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습이 그 서버를 통해서 돌려도 너무 그 엄청 느리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해서 멜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어떻게 조금 학습을 빠르게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향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도 되나요? 시간 되나요? 저도 질문할 게 많긴 한데요.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이게요? 그 BA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BA가 안 좋다고 하는 논문이 아이클레어 이번에 2022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왜 컨디셔널 BA를 써서 하겠다고 한 건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쪽에서는 저거를 쓰는 게 국룰이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을까요? 기범님 들으셨나요? 네네. 제가 일단 이쪽으로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아직 많이 하진 못했는데, 짧게 이제 알아본 바로는 멜 쪽에서 그 구현된 모델들이 대부분 그 VA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그젬플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방금 카톡에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다른 걸로 모델을 구성해봐야 할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꼭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없어가지고 아마 그쪽 그 말씀해주신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아마 다른 모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더 하면은 그 결국
멜스펙트로그램을 보고 이 결과가 잘 나왔다 안 나왔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음악을 들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까지 안 가도 될 정도로 조금 그 성능이 잘 안 나왔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조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VA가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잘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겐을 써도 결국 멜스펙트로그램 만들고 음악하면은 디버깅 어떤 모델 문제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된 건지 뭔지를 좀 파악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더 네네. 간편한 스텝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도 얘기 나누고 있고 아마 그것도 계속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일단 저도 커멘트가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에 커멘트가 하나가 있는데 VA가 첫 번째고요. 그 VA는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간에 베리에이셔널 인프런스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모든 레이턴트들을 다 노말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런 뭔가 이제 리얼리스틱한 어떤 거를 만들기에는 되게 안 좋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 VA 같은 그런 딥마인드에서 나오는 막 그런 논문들 보면 VA의 장점은 결국에는 디스인탱글먼트예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액시스가 있을 때 그 액시스들의 서로 뭔가 관련이 없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VA의 모델이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리얼리스틱한 거를 만드는 VA를 좀 찾으시려면 이제 벡터 컨타입스 VA 같은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뭔가 좀 있었으면 뭔가 리서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코트론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코트론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한 맥락을 따라가는데 그것도 한번 논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네. 논문이었는데요. 네. 아,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그 스마일즈들 데이터 가지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사실 보여진 거는 스마일즈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미지 가지고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럼 이미지 가지고 해서 그런 인베딩을 만들었을 때 그걸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테스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의 네. 최종 목표는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게 네. 말 그대로 어떤 뭐 몇 천만 개 되는 화학 분자 구조들을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레이턴트 벡터들이 화학적인 구조라든가 아니면 화학적인 뭐 피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찾게 된다면 네. 그걸 기준으로 일종의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찾듯이 레이턴트 벡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피처를 가지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네. 매핑을 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피처를 네네. 가지는 어떤 구조를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최종 목표는 그거고요. 그럼 네네. 방금 전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셨던 거는 티즈니 맵인가요? 아니면 PCA인가요? PC인가요? 근데 PCA도 괜찮고 TSN이도 네. 네, 그럼 티즈니 맵을 했으면 그게 축에 상관이 있나요? 티즈니 맵은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만 프리저브하잖아요. 네. 그러면 축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일단 있죠. 저 다른 PCA로 네네네. X축만 따로 네. 되는 가졌던 것 같고 TSN이면 아직 저 찍어보는 거 같아요. 그럼 방금 전에 있던 그런 건 이제 PCA라는 거죠. 그럼 PCA에서는 축을 골랐을 때 그게 이제 SVD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이제 람다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축이 지금 얼만큼 도미넌트한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도 혹시 같이 좀 보셨나요? 그 축이 얼마나 지금 피처를 좀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기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단 저희가 2차원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두 개를 사실 뽑은 이유에 그것도 궁금했어요. 두 개를 뽑은 이유는 그냥 보여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네네네.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뭐 되게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피처를 찾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네네네. 발표 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보여드린 거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체인과 링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지 투 이미지로 했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되게 보기 쉬운 네. 네.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드렸지 뭐 사실 저희가 뭐 어떤 걸 찾지 못해서 네.
그 답변은 저희가 찾아가야 할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퀄리테이티브하게 말고 약간 퀀터테이티브하게 또 어떤 이밸리에이션 할 계획이 있나요? 사실 그게 이제 생성 모델 쪽에서 네. 이제 뭔가 평가를 할 때 사실 되게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래서 다운스트림 데스크가 필요하다는 걸 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퍼티를 네. 찾았어요. 만약에 네네네. 어떤 레이턴트 벡터의 어떤 차원에 대해서 되게 그 구분이 그러니까 레이블이 잘 되는 레이블링이 잘 되는 어떤 피처를 찾았으면은 그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일단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또 만약에 찾게 되면은 그 부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멜론의 음악 태그도 있고. 네? 음악 태그와 음악이 연결되어 있는 멜로디. 네네. 태그와 음악은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하나의 접근 방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뭐 스트링 형태로 뭐 태그라던가 뭐 리뷰라던가 뭐 사람들의 댓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되게 뭐 어떤 뭐 기쁜 형식의 이렇게 기쁜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 자연어가 많다. 그럼 이제 그걸 또 처리를 해가지고 뭐 이 음악은 뭐 기쁜 감정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테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그거는 뭐 포기하기로 했고 일단 나와 있는 그러니까 퍼블릭 데이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감정과 대응되는 퍼블릭 데이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하기로 했고 그 전에 앞서서 우선은 가장 간단한 앱리스트부터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